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다 풀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줘도 과연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풀린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좀 헷갈린다, 정리 좀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풀린 규제 핵심 10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면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됐죠. 거의 다 풀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사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분들 계셨죠. 그리고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집값이 다시 하향 안정화로 가는가 싶었던 분들에게는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는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 이런 정책을 갑자기 내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정책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줘도 제가 보기엔 얼어붙은 주택거래 심리를 녹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많은 제도의 변화 중에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핵심만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요, 가급적이면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의견을 가능한 한 피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제가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정책의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제 의견이 붙으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팩트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론을 선동하는 프로파간다스나 여론을 호도하는 스핀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팩트만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을 놓고 제 의견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 주무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아니면 우리 소득 수준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약간의 가치가 붙어야 적절하다고 본다 이건데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의 가격은 미친 듯이 고가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자, 먼저 분양 규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현행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는데 이게 수도권 최대 3년, 그리고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되죠. 기존 주택은 소급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었고 주택 최대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분양가는 분양가 9억 원 초과는 특별공급 불가였는데 이제 분양가 관계없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처분은요,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것이 현행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첨돼도 기존 주택 1주택을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채 더 사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노리시는 분도 많이 계셨죠.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이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규제지역 전면 해제 특징 10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1.1%, 2주택자는 8.8%, 그리고 3주택자는 12.4%였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1주택, 2주택 둘 다 1.1%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 취득세가 8.8%죠.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취득세가 1.1%다 이겁니다. 다음 양도세 비과세 이야기입니다. 규제지역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즉 직접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2년만 보유만 하면 됩니다. 매수 당시 기준 비규제지역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청약 부분입니다.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비규제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제한이 없다는 뜻인데 당첨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또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인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하는 곳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생긴 거고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바로 전매도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도금 대출 문제입니다. 규제 지역의 중도금 대출은 40에서 50% 가능했고요. 중도금 60% 중에 나머지 회차는 잔압을 해야 했는데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60% 모두 가능합니다. 즉 잔압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규제 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한 건만 가능했지만 비규제 지역은 세대당 두 건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도 추가 매수 가능해진 거죠. 여섯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의 경우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 1주택자면 40에서 50%, 2주택자는 0%였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 70%, 1주택자 이상은 60%입니다. LTV보다 중요한 DSR이 있는데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 모두 총 대출이 2억 원 이상일 때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SR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일곱 번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규제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 통장 가입 후에 24개월, 그러니까 2년이죠. 24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은 가입 후에 12개월, 1년이죠.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고요. 새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비규제 지역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주담대 처분 조건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비규제 지역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으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특공이라고 하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장특공 배제 대상이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6에서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10가지가 특별하게 이번 규제 완화에서 바뀐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다음번에 필요한 화면이 있다면 또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용호TV는 웬만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제도를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용호TV 영상 보신 후에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